안녕하세요. 궁금한 요즘 이슈 쉽게 알려드립니다. 지식이 삼촌입니다. 2014년에는 470만원, 2023년에는 895만원, 10년 만에 2배 가까이 오른 이 금액은 레이디 디올백의 국내 가격입니다. 레이디 디올백은 샤넬 클래식백과 함께 인기 예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치솟는 가격에도 인기는 여전합니다. 심지어 가방을 구매하기 위해 매장 오픈 전부터 줄을 서는 백화점 오픈런이라는 진풍경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디올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가격을 인상해왔습니다. 끝없이 인상하는 가격에 소비자들은 제품의 원가를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현지에서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드는 거라고 생각했던 디올의 원가는 53유로, 우리 돈으로 약 8만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당 제품은 매장에선 2600유로, 우리 돈 약 380만원에 팔리는 제품으로 원가 8만원이 사실이라면 50배에 가까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인데요. 디올백의 원가가 8만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디올의 하청업체 4곳이 중국 출신 불법 체류자를 고용해 공장을 가동했기 때문입니다. 디올의 하청업체인 바느질 공방은 이탈리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재지만 이탈리아일 뿐 대부분 중국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중국이나 필리핀에서 온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해 24시간 휴일도 없이 노동 착취를 하며 운영해왔는데요. 가방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기계의 안전장치까지 제거하고 작업하는 것은 물론 생산 라인 옆에는 담배꽁초가 쌓여있어 환경 또한 비위생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생산 비용을 아낀 하청업체는 가방 한 개당 8만원의 가격으로 디올에 납품을 했고, 해당 제품은 현지 기준 2600유로, 한화 380만원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를 고용했다는 점, 그리고 노동자들이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서 3,000원 정도의 시급을 받고 있었다는 것에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는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고, 디올의 가방 제조 업체에 1년간 사법행정관 감독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디올 측은 불법 관행이 드러난 공급업체와는 협력을 중단했고, 다른 업체들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르마니 역시 비슷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노동 착취 및 폭리 논란이 불거진 아르마니의 하청업체를 찾아가 본 결과 공장의 화장실 바닥엔 장어로 보이는 생선이 널브러져 있고 주방도 더럽게 어지럽혀진 상태였습니다. 아르마니 그룹의 의류와 액세서리 자회사인 오퍼레이션 스파가 일부 가방 제작에 대한 하청을 줬고, 하청업체는 또 중국 업체로 재하청을 준 것인데요. 그 결과 불법 체류 중국인 노동자들이 실제 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불법 체류 노동자들은 휴일도 없이 하루 14시간 이상 일하고 급여로 시간당 2에서 3유로, 우리 돈으로 약 3,000원에서 4,000원을 받으며 일했는데요. 이렇게 만든 가방의 원가는 13만원인데 아르마니의 판매가는 263만원입니다. 그렇다면 명품 제품은 언제부터 중국 불법 체류자들이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업계에 따르면 2008년쯤 이 같은 추세가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명품업체들도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불황이 실적 악화로 이어지자 럭셔리 업체들 중심으로 대량 생산체제가 구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개의 소규모 생산업체에게 하청, 재하청을 대량으로 주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이 와중에도 대외적으로는 장인이 만든 제품이라는 마케팅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번스테인의 분석을 보면 디올과 비슷한 규모의 럭셔리 브랜드들은 제품에 들어가는 원자재와 인건비로 가격의 23% 정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조사를 기준으로 추산해보면 380만원짜리 디올 제품의 원가는 89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핸드백 하나당 광고 수수료는 평균 156유로, 약 23만원, 임대료와 매장 운영비, 본사 로열티 비용 등을 추가해 390유로, 약 58만원이 더 든다고 계산해봐도 디올백 하나를 팔면 가격의 절반 정도가 남는 셈입니다. 실제로 명품업체들의 영업마진은 50%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명품업체들의 가격 결정력이 커지는 동안 원가나 비용은 줄어든 것인데요. LVMH 그룹을 기준으로 보면 2017년 영업마진은 30% 남짓이었는데 2021년 이후엔 40%를 넘어섰습니다. 자동차 업체 중 가장 마진율이 높은 테슬라 전기차의 영업마진은 20% 내외인데요. 이렇게 비교해보면 명품 제품의 마진은 엄청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도 명품 브랜드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눈치입니다. 오히려 줄줄이 기습적으로 가격 인상을 하고 있는데요. 명품 업계는 보통 1년에 한 번, 연말과 연초, 그리고 5월부터 시작되는 웨딩 시즌을 포함한 상반기에 가격 인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관행을 깨고 수시로 가격을 올리는 N차 인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신발과 주얼리 제품의 가격을 올렸다면 몇 달 뒤에는 화장품, 가방, 향수 등의 가격을 인상하고, 가방 중에서도 판매량이 많은 스테디셀러를 중심으로 가격을 올린 후에 다른 제품군에 대한 가격을 순차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입니다. 샤넬은 올해 1월에는 주얼리, 2월에는 뷰티, 3월에는 가방 순으로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루이비통과 에르메스 역시 올해에만 두 번째 가격 인상을 했는데요. 루이비통은 4에서 5%, 에르메스는 6% 인상을 했습니다. 한편 지속적인 가격 인상, 노동 착취와 폭리 등의 이슈가 밝혀지자 소비자들은 브랜드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다며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한 커뮤니티에서는 원가 8만원이라니 사려던 마음이 쏙 들어간다, 원가 8만원보다 노동 착취가 충격이다,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장인이 만들 줄 알았다 등 실망감을 드러내는 한편, 이슈가 좀 사그라들면 들겠다, 늘 그렇듯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것이라는 반응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해당 이슈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장 유의미한 매출 변화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가격 인상으로 인해 구매 의지가 꺾이는 것은
것은 대부분 충성 고객층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가격 인상으로 얻는 매출 수익이 수요 감소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